안녕하십니까. 2019년 10월 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0월 9일 광화문 시위로 인해서 바깥이 약간 소란스럽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한국투자증권 김경록 씨, 조국 법무장관 부인과 관련하여 결정적 증언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 김 씨가 최근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것을 비롯해서 이 김 씨를 둘러싸고 최근에 수상한 움직임들이 있어서 그 내용과 함께 배경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이 김 씨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알릴레오를 통해서 그 입장을 밝힌 것은 어제고, 실제 녹음을 한 것은 10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90분에 걸쳐서 녹음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제 유시민의 알릴레오가 보도한 것은 20분이고 나머지 70분은 이제 버린 겁니다. 앞으로 더 보도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90분을 인터뷰를 해서 20분을 편집을 했습니다. 근데 그 편집한 내용을 하나둘씩 살펴보고 그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도 이 편집 내용이 이른바 악마의 편집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편집을 교묘하게 해서 마치 그동안에 김 씨가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전부 거짓말인 양, 또는 관련 보도가 전부 거짓인 양, 그렇게 교묘한 편집을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도 있긴 합니다. 우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정경심 교수가 조범동한테 속았다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또는 언론에 보도한 바로는, 자, 정경심 교수가 이코링크 사모펀드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계속 알아봐달라고 하고 종잣돈을 대고 실질적인 소유주다, 이런 식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한국투자증권 김 씨는 아니다, 이 조범동 조국 장관의 오촌 조카가 사기꾼이고 이 사기꾼이 정경심 교수를 속였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림을 그리면 아주 단순한 사건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말이 맞을까요? 조범동에 속아서 사모펀드를 투자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맞으려면 제가 이제 여기부터는 분석입니다. 그러면 투자했던 정경심 교수가 투자했던 5억과 정경심 교수가 남동생을 통해서 투자했던 3억과 그 다음에 이 남동생이 은행 대출을 2억을 받았죠. 그래서 또 5억을 또 투자했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10억인데 이 10억을 나중에 조범동이 코링크 사모펀드에서 횡령을 해서 갚습니다. 만약에 사기꾼이라면 이걸 갚았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갚았잖아요.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 김 씨가 주장하는 조범동에 속은 것이다 라는 부분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물론 김 씨는 그렇게 알고 있을 가능성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전후 맥락을 보면 그렇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동양대 컴퓨터를 가지고 나왔죠. 정경심 교수와 이 김 씨가 같이 동양대에 가서 밤 12시에 그걸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에 대해서 이 김 씨는 수사에 대비해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수사에 대비해서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려면 그 동양대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김 씨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김 씨는 모르고 운전만 해서 갖고 들고 나오기만 했습니다. 당초에는 그것을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려고 했는데 하드디스크 교체가 잘 안 되니까 그냥 통째로 들고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 김 씨는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증거를 인멸하려고 했다면 저 시간도 많고 그런데 저한테 굳이 그걸 가지고 있어라 이럴 필요가 뭐 있느냐. 그냥 그걸 없애달라 했으면 자기가 없애줬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자,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부분은 제 해석입니다. 이거는 정경심 교수가 알 수 있는 내용이지 이 김 씨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동양대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를 가지고 나온 의도와 그리고 그 컴퓨터 안에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하는 부분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정경심 교수지 김 씨가 아닙니다. 근데 김 씨가 이 의도를 마치 자기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추측해서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럼에도 김 씨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그게 자기 컴퓨터에 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어불성설인데도 불구하고 김 씨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바로 그런 증언이 지금 유시민 노무현재당 이사장에 의해서 이용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김 씨는 방배동 자택의 하드디스크를 교체해 주려고 갔던 당시에 교체해 주고 있는 과정에서 사실은 조국 장관이 퇴근해서 얼굴을 마주쳤다. 근데 조국 장관이 아내를 도와줘서 고맙다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가 그 얘기를 한 거는 사실인데, 그러나 고맙다는 얘기는 평상시에도 조국 장관이 자기를 만났을 때는 그냥 의례적으로 하는 말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그 말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김 씨를 정경심 교수가 거의 집사 부리듯이 이렇게 부렸기 때문에 볼 때마다 고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얘기하는 고맙다와 이번에 지금 수사 대상이 되고 있는 정경심 교수를 도와주고 있는 김 씨에 대해서 조국 장관이 더군다나 장관으로 내정이 된 상태였는데 그 당시에 고맙다고 하는 것은 적어도 조국 장관이 이 사람이 집에 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말은 안 했지만 증거인멸을 지금 도와주고 있어서 고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아마 검찰도 그렇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니다. 의례적인 얘기였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것도 조국 장관이 무슨 의도로 고맙다고 했느냐 하는 것을 검찰의 해석과 이 김 씨의 해석을 맞춰봐야 될 것입니다. 아마도 서로 다를 것입니다. 검찰의 해석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분석과 비슷하게 과거의 고맙다라는 표현과 지금의 고맙다라는 표현은 그건 완전히 다른 것이다. 왜 그러냐면 수사를 받고 있는 와중에 이 사람이 와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지금 뻔히 아는데, 그런데 그때 고맙다고 하는 것은 옛날의 의례적인 인사와 다르다 하는 부분을 검찰도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김 씨가 언론과 검찰이 아주 협조적으로 일하고 있는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검찰에 갔더니 KBS와 인터뷰를 한 내용을 검찰이 이미 가지고 있더라. 근데 KBS는 보도를 안 했는데 그걸 검찰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 그런 점으로 봐서는 검찰과 KBS 간에 마치 내통을 하고 있는 것처럼 협조를 하고 있더라 하는 얘기를 했고, 이 문제를 노무현 전 이사장이 알릴레오를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마치 언론과 검찰이 내통하고 있는 것인 양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관계는 완전히 틀린 것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KBS와의 보도가 나간 시점이 9월 11일입니다. 그 전에 인터뷰를 했겠죠. 그리고 그 전에 사실은 이 김 씨는 그 사실 KBS 보도가 나간 사실을 잘 몰랐습니다. 안 나간 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KBS 보도가 나갔습니다. 물론 이 김 씨가 검찰에 불려간 것은 KBS 보도가 나가기 전이죠. 그러니까 나간다는 걸 몰랐을 수는 있겠으나 어찌됐든 간에 KBS 보도는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 나갔다. 그래서 내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관해서 KBS가 발끈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미 그 후에 보도를 했고 그 다음날 바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과 그러니까 검찰이 가지고 있는 KBS에서 이렇게 얘기했다며 라고 김 씨에 들이밀었다는 그 보도 내용은 정확한 팩트도 아니었다. 그런데 왜 그러면 검찰이 알고 있었느냐? 그것은 이 사람의 진술이 어느 정도나 사실인지 검찰한테 팩트체크를 하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이거는 명백합니다. 이거는 KBS 주장이 거의 100%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지금 유시민 이사장은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10월 3일 날 이 부분을 녹취했다고 그랬죠. 90분을. 그런데 TV조선이 아마 전문을 입수한 모양입니다. 그 전문에 보면 김 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방배동 자택 하드디스크 교체 문제와 관련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으셨다. 그래서 일이 끝나고 다시 하드디스크를 달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에 대한 제 해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그레이드 하려면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게 아닙니다. 하드디스크 교체는 새 컴퓨터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업그레이드는 하드디스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다만 그 하드디스크의 내용을 좀 올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 추측을 이렇게 합니다. 정경심 교수가 이 김씨를 불러서 야, 내가 증거를 인멸하려고 하는데 이것 좀 바꿔줘,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뭐라고 하냐면 아마 그때는 이렇게 표현을 했을 겁니다.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데 하드디스크를 좀 교체해줘. 그러나 그거는 말은 업그레이드고 실질적으로는 증거인멸이다. 왜 그러냐면 업그레이드는 하드디스크를 교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모 씨가 이렇게 들었을 수는 있는데 정경심 교수의 의도는 증거인멸이었다. 그 다음에 사모펀드는 간접 투자이고 블라인드 형태라서 사실은 제가 정 교수한테 제안을 했다. 그래서 투자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블라인드 펀드라는 거 잘 아시죠? 코링크 사모펀드가 청문회 앞두고 정경심 교수한테 보고서를 만들어서 낸 것, 거기 최초의 보고서에는 블라인드 펀드라는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코링크 사모펀드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이미 정경심 교수는 코링크 사모펀드의 투자처 같은 곳을 매우 잘 알고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김 씨의 이 말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펀드는 이미 김 씨가 이런 얘기를 하기 훨씬 전부터 2005년 12월 정도부터 그 종잣돈이 정경심 교수한테서 흘러나갔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이 김 씨가 왈가왈부할 수는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검찰은 이미 조범동, 조국 장관의 조카인 조범동 씨가 가지고 있는 것,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남동생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차명이다, 이렇게 지금 거의 결론을 내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간접 이 펀드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다 없다는 것은 이미 얘기가 한참 지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차명인데 차명으로 간접 투자라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차명,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이런 일이 있자 유시민의 알릴레오 어저께 방송이 됐는데 검찰이 어제 저녁 7시에 이 김 씨를 다시 불러서 11시까지 조사를 했다고 오늘 민주당의 홍익표 수석 대변인이 공개를 하면서 검찰이 보복 조사를 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검찰에 불려가서 조사받죠. 그 다음에 유시민 이사장하고 인터뷰했죠. 그 다음에 또 본인이 검찰에 불려가니까 그 내용을 여당에다가 전달을 했죠. 이런 점으로 보면 이 김 씨를 둘러싸고 검찰과 여권 간에 지금 굉장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은 이 김 씨가 핵심적인 증언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혹시 이 김 씨를 회유하기 위한 여권의 움직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검찰과 여권 간에 이 줄다리기 문제 우리가 잘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번 또다시 이 문제를 보도해드릴 그럴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